외국 기업이 호소한다. 한국서 사업 못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를 꺼릴 수도 있고요. 투자한 돈을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이유가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 이게 핵심이잖아요. 너도 나도 부자 되자는 정책이 공동부유 정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외국인도 빠져나가는 데다가 심지어 중국인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외국인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예, 외국 기업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업 중인 노조가 집 바로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가 등교하는 시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게 항의의 표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가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으쌰으쌰 하면 그 아이들과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인민군들이 이게 말입니다. 인민재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외투기업의 사장들이 이것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것은요. 진짜 크나큰 충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외투기업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일부 노동조합은 법의 테두리를 넘는 활동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고용의 경직성도 심각합니다. 노동시장이 선진화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기업의 투자 대상지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외투기업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외투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고용의 유연성이 없다. 한번 고용하면 죽어난다 이거예요. 사실 이거는 외투기업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외투기업의 23.5%가 고용의 유연성 지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고용을 하면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노사법치주의가 확립이 안 됐다. 21.5%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집, 인간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집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개인의 아주 심각한 사생활까지 침해를 한다는 뜻이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에다가 직무나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저는 이거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호봉으로 많이 오래 근무했다고 많이 주는 것은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고요. 합계 출산율도 0.7까지 세계 최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도 14%를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투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이요. 노동개혁의 어떤 당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요, 노동개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지금 노동의 말입니다. 생산성은 우리는 최저임금을 봤을 때 중위임금 대비 세계 최고거든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노동 생산성은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은요,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46.5달러입니다. 일본의 49.1달러보다도 처지고요. 미국의 85달러보다는 완전히 처집니다. G7의 평균이 74.2달러인데 여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결국 말입니다. 노정은 투쟁만 할 뿐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게다가 노조를 어떻게 할라치면 법치주의까지 무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게 노동개혁이 없이는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중국과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까지 말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역대 최고 실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2023년에 327억 2천만 달러를 유치하면서 역대 최고였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 327억 2천만 달러가 아니라 3,272억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나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노동개혁의 원칙이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마치 유럽처럼 가는 게 뭔가 표준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노동도 우리만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호봉 중심으로 가는 것, 저성과자 해고도 어렵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요, 노사 관계의 기본적인 관계도 말살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말입니다. 노동개혁을 한다, 연금개혁을 한다, 이렇게 교육개혁을 한다,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년 동안 거의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라도 저는 노동개혁에 나서야 되는 것, 그래야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노와 사가 양보할 거는 하고요,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상생하는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어떤 것보다 실사구시가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저는 정립이 돼야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면 저는 노사관계도 더 어려워질 거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만큼 많이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좀 겁나요.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 자체가 말입니다. 작년 8월부터 보면 외국인들 쭉 빠졌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고 나서 쇼커버링이라고 가지고 있지 않았던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제 주식 사서 대갚아야 되는 그런 쇼커버링이 일어났을 뿐이지, 1월에 지금 1조 7,344억 원까지 파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동향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외치면서 외국인들이 다 탈출하는 그런 모습, 한국에서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말입니다. 말은 공동부유란 말을 쓰지 않지만 사실상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노조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예요. 노조 때문에 사업 못하겠답니다.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노조가 일부러 욕을 먹어야 되나요? 노와 사는 함께 가는 동반자거든요. 그런데 노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는 건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 엄청난 위협이 지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함께 상생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생이라는 게 달성만 하면요, 이게 함께 좋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발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노와 사가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